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남편의 그 마지막 선택을 그 사랑했기에 받아들였다. 그 사랑을 담아 저자 에이미 블룸의 작품입니다. 작년 미국의 타임즈 선정 논픽션 1위 알츠하이머 남편의 그 존엄사 가정을 담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떠나고 싶어 무릎 꿇고 살고 싶지는 않아. 알츠하이머는 잔인한 병이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의 취향을 완전히 망각한 채 얼룩무늬 니트를 선물하고 멀리 이사간 여전히 옆집에 산다고 생각하는 그 병. 남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떠나고 싶다는 그의 결정에 따라 함께 스위스 치리로 떠난 부부가 있다. 그 스위스는 1942년 그 전 세계 최초로 존엄사를 허용한 나라다.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 디스크타스는 애국인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은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그니티스로 항하는 여정을 닮은 에세이 사랑을 담아는 지난해 미국의 그 타임지지 선정 최고의 논픽션 1위에 올랐다. 저자 그 에이미 블룸은 현재 나이가 만으로 70살입니다. 그 서면으로 또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썼다. 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은 남편 브레이언이 부탁으로 책을 쓰게 됐다. 브레이언은 자신이 존엄사를 결정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그 스위스 치리에서 우리 부부가 겪은 일들이 알려지길 원했을 뿐 뭐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하진 않았다. 자, 그러면 남편을 떠나보냈던 시간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았나. 그 시간을 끄집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겨달라는 것이 그 브라이언의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면서 견디었다. 브라이언의 그 유언은 이 책의 독자들이 더 열린 마음으로 죽음에 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 디그니타스로의 여정 중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은 치리에 도착한 이후 남편이 존엄사를 기다려 했던 시간이다. 정해진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끝을 앞당길 수도 또 늦출 수도 없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다. 미국의 법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다. 브레이언이 집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먼 그 스위스 치리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던 것에 대한 그 분노도 있었다. 미국의 그런 법이 개인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생각하나? 미국에서는 약 한 10개 주가 6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그 진단을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받은 환자에게만 존엄사를 허용한다. 대부분의 알츠하이머 환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연명치료를 포기한 이유는 물론 연명치료도 고려해봤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하면은 브라이언의 생이 다 하는 날 아이들이 슬픔과 안도를 동시에 느낄 테지만 존엄사를 택하면 그저 슬퍼하기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책 제목에 담긴 의미는 사랑을 담아는 브라이언과 나의 관계이자 내가 브라이언의 결정을 지지한 이유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와 함께 치리에 갔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갈 것.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에 대한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그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도 그렇고 그 옆에서 돌보는 그 부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던 그 존엄사를 스위스 치리에 가서 생을 마감을 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 사랑을 담아라고 하는 그 책을 냈는데 그 저자의 그 이름이 에이미 블룸입니다.